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일이죠.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왜 음식으로도 못 고칠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건강한 한 끼 식사 꼭 챙겨 드시고 또 저희 방송과 함께 건강한 미래 대비책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현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현철 전문가님께서는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지급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왜 우리 한 살 한 살 나이 먹다 보면 혈관 속의 노폐물도 조금씩 쌓이기 마련이잖아요. 바른 식습관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관련 대비책은 잘 마련이 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지급은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보험 상품을 좀 보시게 되면 심근경색증에는 그 급성 심근경색증과 두 번째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간상동맥에 갑작스레 또 급하게 이렇게 막힘으로 해서 심근이 괴사되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이렇게 CI라고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이제 이걸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일부 선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을 CI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CI보험은 그 선지급하는 방식이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에 해당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이제 선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시면 앞에 이 중대한이라는 이런 글씨가 붙어 있으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실제 이제 이 보험회사에서 중대한이 붙어 있으시면 사실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관을 좀 보게 되면요. 과거와 현재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심근경색증, 간상동맥의 폐쇄액으로 심근의 혈액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가슴의 통증과 함께 해당 심근경색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이다. 이게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가로속에 보시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 충족을 해야만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보신 그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을 해야만 되고 여기 이제 하나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CKBM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심전도 방식에 심전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 심근 효소가 발병 당시에 또 새롭게 이렇게 상승을 해야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보험금을 주는 것이 이제 그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보시게 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에 급성 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상동맥 폐쇄액으로 인해서 심근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고 가슴 통증 유발과 그다음에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여기에도 이제 보시면
그 두 가지 조건이 똑같이 붙습니다. 똑같이 붙는데 첫 번째 이제 전형적인 심근경색, 심전도 변화, 그다음에 ST 분절, T파, 그다음에 Q파가 이제 새롭게 출현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저기 과거와 똑같습니다. 보시면 똑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심근경색의 특이적 생물학적 표지자 급성 그 심근경색증을 나타내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요 보시면 특이한 생물학적 표지자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 그러면 예. 보시면 이제 CKBM 그다음에 이제 트로포닐과 같은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심장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혈액 물질을 검사를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이제 여기에는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염 그리고 뭐 스트레스성 심근염은 이제 보장해서 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표 이제 그 보시면 CKBM 수치와 수치 변화 없이 이제 트로포닌 상승만이 확인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과거에는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현재에서는 보시면 이제 프로포닌 심근경색의 진단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수치로 이제 요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 기준에 과거에는 이 현재 기준하고는 이제 배치가 되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럼 심전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보시면 네,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을 전형적이고 급성 심근경색증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BST 분절의 상승이나 심근경색증이나 후벽 심근경색증의 경우 그다음에 심전도상 변화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심전도상 변화만으로도 중대한 심근경색증 진단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제 그런 비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주치의 소견을 들어서 근거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하기 전에 응급실 도착 직후에 사망을 하거나 부검이 이제 진행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 기준에 맞는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이제 거절할 가능성이 이제 크죠. 그래서 이제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기 이제 검사 방법을 기초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 검사 방법에 의해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과 그다음에 부검 사인이 이제 입증된 경우에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심혈관 왜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심혈관 질환의 연령별 환자 수를 왜 제가 여기다 이 시점에서 들고 나왔냐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이 심혈관 질환이 여기 보시면 50대, 60대 70대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대비도 많이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심장 질환 사망자에 대해서도 좀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이건 2020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표시에 보시다시피 이제 이 2012년경 요 정도 경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폐렴이라든지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사망의 2위였는데 현재로는 이제 그 심혈관 질환이 이제 사망의 질병 사망의 2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망이 지금 심혈관 질환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험회사의 약간의 해석을 그대로 이제 따르게 되면은 사실 그 보험금을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시게 되면 CKMB 상승 없이 트로포닌 상승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약관을 다시 한번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요걸 지금 좀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약관 애담 각호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두 번째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넣었다든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의 약관은 이제 무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그 여러 가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도 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심근경색증이 사망 원인의 10위 안에 이름을 올릴 만큼 우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한 약관만이 아니라 관련 법률을 확인해보는 꿀팁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김현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또 핵심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정인호 전문가님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점검입니다. 사실 물건을 살 때 가격 비교부터 시작해서 그 물건이 우리에게 줄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평소에 필요성까지 꼼꼼하게 따지기 마련인데요. 의외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셔서 혹은 지인의 소개라는 이유로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점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매달 보험비 나가지 근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보험 점검 주제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 그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이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당연히 비교를 해서 구매를 많이 하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정말로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약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런 계약자가 어느 회사의 어떠한 보험 그리고 그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질병이나 큰 사고에 처했을 때 이제 보험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건데 막상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니까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뭐 엄마의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건데 나중에 정말 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큰 사고가 나게 될 경우 바로 그 지인이 책임져 주진 않죠. 바로 다 고스란히 피해는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내가 어떠한 혜택이 있는 보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험 점검은 필수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보험 관련해서 원체 방대한 정보량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하기 너무 버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인의 추천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우선 27살 여성분의 사연이었는데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랑 같이 식탁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보험 없으니까 엄마 친구를 통해서 건강보험이랑 그리고 저축보험을 좀 가입하는 거 어때? 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가입하길 원했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우선 보험 가입부터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증권이 오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건강보험인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검색해봤는데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 어린이 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기존에 그 어머니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가입한 보험이 저축보험이 아니고 종신보험이고 또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던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우선은 그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암에 걸리게 되면은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그런 좋은 특약이 있고 그리고 물론 종신보험이긴 하지만 저축의 기능으로 나중에 네가 해지해서 그 해지한금을 이제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어. 좋은 보험이야라고는 설명을 듣고 유지를 하려다가 아무래도 인터넷에는 항상 종신보험 안 좋다라고 하니 저에게 문의를 준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가입된 보험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충분한 그런 상담을 통해서 보험을 보장 범위가 더 넓게 그리고 납입 기간도 짧게 보험료를 확 줄여드린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으면 사실 저도 솔깃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가입했던 그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그 지인분이 이제 S생명 쪽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S생명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이제 소외감이라고 해서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그리고 이 보험에서는 비침습 방광암, 그리고 대장점막 내암이라는 이런 이 소외감 같은 경우 2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이 소외감 빼고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이제 받으시는 건데, 우선 소외감 범위가 보통 유사암,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이라고 해가지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 딱 네 가지만 유사암인데 이 S생명은 여기에 비침습 방광암과 이제 대장점막 내암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보다 좀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또 단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왜 암과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준비를 하냐면은 우선 한국인의 특성상 여성 사망률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혈관 질환이고 3위가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질병 쪽으로 진단비를 준비를 하는데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 원으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장 범위가 협소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00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종수술비라고 해가지고 내가 관열 수술, 그러니까 칼로 열어서 개복을 하는 관열 수술은 보통 보장 금액이 높은 4종, 5종에서 받을 수가 있고, 비관열 수술인 내시경 같은 수술을 하게 되면 1종에서 3종 사이로 조금 받는 난이도 있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많이 받고, 좀 쉬운 수술은 조금 받는 이 종수술비가 또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 선택을 잘못해서 30년 납 100세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월납보험료 91,133원이거든요. 이 보험을 총 납입보험료를 따지면 거의 3,2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보장이 상당히 안 좋죠. 그게 바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인분이 말을 했던 종신의 기능도 있고 저축의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연금을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종신보험에 암진단비가 3,000만 원, 게다가 또 갱신형 보험으로 또 1,000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소외감은 1,200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월납보험료가 15년 납 종신으로서 33만 6,515원이에요. 이렇게 비싼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선지급, 그러니까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그런 특약도 있고, 이제 보험회사마다 이제 사업비를 차감을 하는데 사업비가 다른데 이 S생명 같은 경우 사업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이 특약 같은 경우 제가 약관을
검색을 해보니 우선 여성이 자주 발병하는 갑상선암이나 이제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 같은 경우는 자궁암은 40%만 지급을 하고 또 초기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또 지급을 안 하는 그런 허점이 있는 그런 종신보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이 보험이 안 좋은 점을 말을 하고 이 보험도 좀 보완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H건강보험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보험은 그 지인분에게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 이제 알아보고 가입을 한 건데 이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보장 범위라든지 가입 금액이라든지 다 괜찮아요. 그런데 납입 보험료가 딱 5만 원으로 딱 떨어지죠. 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쌌고 5만 원인 이유는 바로 적립금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도 이 보험료면은 이제 가능한 건데 적립금을 넣음으로써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S화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가 2억씩 보장을 해주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원 그리고 대인벌금 대물보험 3천만 원 500만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1급 사고일 경우에는 5천만 원 14급 진단받으면 50만 원 주는 괜찮게 잘 들어갔는데 우선은 상해 후유 장애라는 담보 자체는 상해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생겼을 때 가입 금액에서 퍼센테이지로 지급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억을 가입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한쪽 당 20% 후유 장애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담보예요. 그런데 우선 지금 나이가 27인데 이거 80세까지 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 53년을 더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이렇게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해주면 더 좋거든요. 이 후유장애라는 담보는. 이런 점이 좀 아쉬웠고 또 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월납보험료가 3만 원으로 딱 떨어져요. 그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적립금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었고 이 보험은 적립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S화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50만 원 가입을 하려면은 최저 보험료 3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50만 원을 넣는다라고 해도 최저 보험료가 없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로 선택을 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갱신형이 섞여 있는 보험에 그리고 종신보험이 너무 비쌌고 적립보험료가 들어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납부하는 돈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일반적으로 일반암으로 구분하는 내용들도 소외감으로 구분이 됐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N손해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보험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운전자 보험에 있었던 그 상해 후유장애라는 담보를 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1억 준비를 해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암 진단비를 이제 N손해보험 쪽으로,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도 마찬가지 2천만 원씩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뇌혈관과 심장, 혈관 쪽으로만 보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심장의 기능, 뭐 심장 그런 부정맥, 그리고 심방세동, 조동 이런 관련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있는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도 1천만 원 넣어드렸고,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허혈성으로 인해서 뭐 클릭 결찰술이나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을 때 관열 비관열을 따지지 않고 이제 수술비를 1천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며,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으로 각각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종수술비를 1종에 20만 원, 그리고 최종으로 5종에 6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월납보험료 86,462원으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과거에 이제 비싼 보험회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손해보험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해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M생명 종신보험으로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기존에 종신보험이 1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종신보험을 이제 체증형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납입 기간 내에는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면 5천만 원부터 점점 체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8세 되면은 사망보험금이 최대로 1억 1,17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런 체증형으로 도와드렸고, 월납보험료 15년 납입으로 월납보험료는 20만 3,040원으로 보험료를 확 줄어들게 되었는데, 우선 종신보험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해지를 종신보험을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종신보험을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해서 종신보험을 이제 가장 환급률이 좋고 그리고 가장 사망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신보험 회사를 선택을 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A생명 건강보험에 암진단비를 1억을 또 넣어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손해보험사에 암진단비를 넣었을 때의 장점은 우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 유사암에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우선 생명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에 대한 납입 면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A생명 건강보험에다가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이 암진단비를 많이 넣었냐면은 우선 보험료가 가장 저렴했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설명을 드려서 가입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A생명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이 안에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표적 항암 치료비 7천만 원에 그리고 암 수술비도 더욱더 넣어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D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으로 보완을 했는데,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과거에는 이제 1억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2억으로 올라가는데 1억과 2억의 월납 보험료가 1,000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으로 늘렸고,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이제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700만 원을 넣어드렸어요.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12대 중과실을 저지르고 그리고 6주 이상 피해를 줬을 때 형사 합의를 내가 개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6주 미만 피해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을 합의를 해야 돼요. 개인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합의를 안 해서 벌금을 맞아서 이 운전자 보험으로 벌금을 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운 나쁘게 내가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피해는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넣음으로써 그런 보험의 좀 허점을 좀 바로 잡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상 치료비도 5천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받을 수가 있게 했는데, 월납보험료가 기존에 3만 원이었다면 이거는 14,300원으로 그런 최저보험이 없는 그런 보험회사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총 보험을 보게 되면은 리모델링 전에는 우선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섞여 있었던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종신보험이 이제 1억이었던 거를 내가 납입 기간에 5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48세 이후 최대 한도로 1억 1,17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1억에서 1억 2천으로 보완을 했으며, 소외감은 5,200에서 4천만 원을 줄어들었지만 우선 표적항암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비를 7천만 원으로 보완을 했으며 암수술비도 500만 원으로 더욱더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는 과거에 2천만 원이 있었다면 3천만 원으로, 그리고 뇌혈관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었지만 수술비가 1,000만 원으로. 이제 진단비와 수술비의 차이는,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수술비는 수술을 해야지만 나오잖아요. 진단비의 단점은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수술비는 할 때마다 계속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비와 수술비를 서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최초 1회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좋겠죠. 뭐 수술 안 할 수도 있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를 이왕이면 좀 많이 높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2천만 원 있었다라고 하면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이제 3천만 원으로 더 보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진단 수술비가 2천만 원인데 또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대신에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라고 해서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보완을 했으며, 그리고 기존에는 상해 질병 종수술비만 10에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해 질병 각각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종수술비 20에서 600,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 질병 종수술비 20에서 600만 원으로. 그래서 월납보험료가 50만 7,648원이었는데 이제 38만 1,012원으로 월납보험료 12만 원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보험회사의 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암진단비면 암진단비, 그리고 혈관이면 혈관, 뭐 상해 후유장애라든지 질병 후유장애라든지 각각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뭐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어머니를 통해서 가입을 했던 그 보험이 잘 가입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험 점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보험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보완을 하게 되면서 더 좋은 점이 생기는지를 한번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리모델링 이후에 이 27살이라는 젊은 나이가 잘 활용이 된 것 같고요. 또 비갱신으로 보험료 부담도 대폭 줄었는데 이 보장 금액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결책 이외에 또 어떤 주의사항 더 있을까요? 네, 우선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저축보험은 아니에요. 저축보험은 아니지만 보험 회사마다 이제 이율, 즉 공시율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사업비를 각각 다르게 차감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의 차이가 보험회사마다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이왕이면 종신보험을 준비를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저축보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해지환급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이 환급률 높은 회사를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추후 이 해지 환급금으로 내가 노후에 내 생활비를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준비한 이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방금 이제 그분이 따님이 가입한 S생명 같은 경우는 15년 후 해지 환급금이 100%고요. 이 M생명 같은 경우는 해지 환급금이 112%, 그리고 62세 때는 S생명 같은 경우는 133%, 근데 이제 M생명 같은 경우는 167%로 62세 때면 보통 해지 환급금만 해서 1,5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 기존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의 환급률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정말 잘 가입되어 있는 이런 보험인지 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정말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종신보험을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률이 50%도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지를 잘하시면 되지만 내가 유지를 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가입 금액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험 가입도 물건을 살 때처럼 꼼꼼하게 따져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해지하려고 해도 환급금 문제도 있고 보장이 협소하다 보면 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또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보험 점검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보험에 대한 점검 이야기인데요.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은 하지만 막상 가입을 할 때 다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에 여러 보험을 알아보지 않고 또 한 보험만 알아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앞전과는 또 다른 이야기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다루어 주신 만큼 점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걸 느꼈는데요. 우선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실 요즘은 이제 워낙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검색만 하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가입을 할 때는 그래도 좀 비교해서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나쁘니까 좀 효율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반면에 뭐 불과 한 5년 전, 뭐 10년 전만 해도 사실 회사가 많다 보니까 그냥 누구 말 듣고 이게 좋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고 근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 뭐 한 번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족한거를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비교를 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비교 못하고 한 번 가입했던 회사에 계속 그냥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비교해 보면은 보장도 보장이지만 보험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이제 비교하고 가입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보가 사실 원체 많다 보니까 잘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이제 56세 여성분인데 이제 식당을 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몇 년 전에 보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식당에 오던 손님이 마침 이제 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제 권유로 한 건을 가입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좀 뭐 이제 수입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가입을 하는데 이제 다른 데 이제 알아보지 않고 계속 한 회사에다만 계속 꾸준히 믿고 가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56세가 되면 사실 이제 질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걱정이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보험료를 이분이 한 40만 원 넘게 뭐 4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셔서 보장 제대로 받겠지라고
아니라고 생각도 하시다가도 또 이런저런 뭐 방송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주변 얘기 들어보면 한번 점검 받아봐라. 불안하지 않냐라고 해서 한번 점검을 좀 요청을 해주셨던 사연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한 3건 정도 가입을 하셨고 보험료는 46만 원 정도 납입하셨는데 56세 여성분이 46만 원이면 조금 많은 느낌은 들어요, 보험료가. 근데 사실 보험료를 좀 많이 내더라도 보장이 괜찮다라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장 내용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A손해보험의 건강보험, 이제 보험료를 보시면 13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고 25년 납 100세 만기로 돼 있네요. 보장 내용을 보면은 실손보험, 요거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질병사망, 암진단비, 뇌출혈 급성신경증,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해서 이제 13만 원인데 주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납입 비갱신형으로 알고 계셨지만 뭐 실손은 당연히 갱신형이고 주요 특약들을 보게 된다라면 암진단비라든지 뭐 뇌출혈 급성식증 다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13만 원이면 이 정도 보장이면은 얼마든지 요즘엔 더 좋게 가입을 하는데 문제는 실손보험이거든요. 이게 실손보험이 과거 꽤 뭐 좋다, 요즘 꽤 나쁘다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가입 연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장 내용이 이제 100%, 즉 본인 부담금이 5천 원에서 8천 원 정도만 납입을 하면은 내가 낸 병원비에 100%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보장 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나머지 특약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특히 이대진단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한 특약이면서 또 갱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뭐 정리하고 요즘 걸로 바꿔야 되냐? 그럼 뭐 실손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 일단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 게 나을지 과거 게 나을지 이게 문제인 이유가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틀리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의 실손보험은 이제 보험료가 조금 비싼 대신에 보장 내용이 좋다라는 거고 요즘 실손은 보장 내용은 축소됐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라는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체크해 보여야 될 게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현재 건강 상태. 내가 좀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 같으면은 당연히 예전에 보장 내용이 좋은 거를 유지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반대로 나 너무 건강해갖고 지금 뭐 병원도 안 다니는데 보험료 많이 내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좀 요즘 실손으로 변경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은 뭐냐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 즉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고 내가 건강하신 분들은 무조건 변경하는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보장 내용이라도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15년이 뒤가 되면은 그 당시에 판매한 실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3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28년도에 어차피 그 당시에 판매한 실손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 과감하게 변경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료하고 혜택을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월 줄어들면은 1년이면은 한 120만 원을 보험료를 덜 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뭐 본인 부담금이 10% 20% 늘어났지만 1년에 120만 원을 덜 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해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래도 이제 100%짜리가 좀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유지를 하기를 원하셨는데 유지하기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다른 특약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특약들을 정리하고 실손만 남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방법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A손보의 건강보험인데 보장 내용이 좀 특이해요.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이 2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질병 후유장애가 뭐 80% 이상 5천만 원, 50% 이상 2천만 원, 3% 이상이 3천만 원. 전부 다 후유장애 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보장은 20년 납 80세 만기, 80세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는데 보험료는 10만 6천 원이나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다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몇 프로부터 보장을 받느냐인데 보통 이제 3%, 즉 낮을수록 내가 보장받을 확률이 높아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80% 이상으로 돼 있고 질병 후유장애는 3%는 3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도 이제 80세로 짧고 그래서 요거는 얼마든지 더 좋은 상품 요즘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이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상해 사망 1억. 후유장애 요거는 이제 3%로 되니까 잘 돼 있는데 1억. 그리고 중대한 질병 치료비가 3천만 원. 그리고 입원비가 7만 원이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원비가 사실은 과거에는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뭐 개복이나 개흉 이런 수술 방법을 썼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뭐 30일 이상, 뭐 50일 이상도 뭐 입원을 시켜줬는데 요즘은 의료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관열 수술보다는 이제 비관열 수술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통은 뭐 입원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암 환자들도 요즘 일주일이면 퇴원을 해요. 의료 환경에 따라서. 실제로 저도 이제 팔을 다쳐서 수술했는데
3일 지나니까 바로 퇴원을 시키더라고요.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수술이 끝나면은 사실 이제 뭐 더 이상 치료로 해서는 이제 좀 경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퇴원을 시키고 수술 환자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입원 일당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잘 가입을 안 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렇게 보험료를 23만 원씩이나 내고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험료가 46만 원이나 내고 계신데도 진단비가 뭐 제대로 된 게 암 진단비 2천만 원, 뭐 혈관은 뇌출혈하고 뭐 급성신경증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좀 보완이 필요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56세 여성분께 46만 원 사실 맞아요. 굉장히 높긴 한데 사실 보장만 제대로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예전 거 100%짜리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대신에 나쁜 특약들은 다 뺐습니다. 뭐 실손하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이 일배책을 왜 남겨놨냐면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이에요. 요즘은 보통 20만 원인데 여기 2만 원만 제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특약만 남겨놔서 나머지를 삭제하니까 보험료가 6만 8천 원으로 대폭 줄었고요. 그다음에 보장성 같은 경우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1천만 원,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까지도 7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추가로 이제 또 다른 회사의 상품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좀 회사를 나눠서 가입을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혈관이나 후유장애 쪽에 유리한 담보로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암진단비 2천만 원과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을 추가했고요.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술비까지 2천만 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는 3%짜리 1억. 그리고 기존의 질병후유장애는 3%짜리로 3천만 원,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까지도 추가를 해서 한 19만 8천 원에. 그래서 이제 보장 전후 주요 담보의 보장 내용을 한번 비교해드려보면요. 표를 보시면은요. 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일반암 2천만 원과 유사암 200만 원이 갱신형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완 후에는 일반암이 6천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죠. 유사암도 2천만 원까지 늘어났고 기존에 없었던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7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뇌 쪽으로는 보장이 협소했던 뇌출혈 진단비로 2천만 원, 갱신형으로 돼 있었죠. 보완 후에는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기존에 없었던 수술비마저도 2천만 원, 심장도 마찬가지고요. 수술비는 기존에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병이나 상해, 그리고 종수술비까지 다 보완을 했고 중요한 보험료. 보험료도 기존에는 뭐 갱신형 포함해갖고 46만 원, 47만 원 정도를 납입하셨는데 비갱신형으로 물론 실손은 갱신입니다. 나머지 특약들 다 비갱신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1만 7천 원으로 뭐 한 15만 원 정도 보험료도 줄였고 보장 내용도 뭐 기존에 변한 게 없거든요. 실손은 그대로 유지했고 오히려 넓어졌고 이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앞으로는 아 정말로 이제 비교를 해보고 이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직접 느끼셔서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입할 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특약들을 제거하고 또 각 회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리모델링을 했더니 월 납입보험료가 15만 원 가까이 절약이 됐고요. 또 보장 내용들은 훨씬 더 촘촘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 더 있을까요? 사실 이제 보험을 가입하면은 처음에는 막 신경 써서 가입을 했는데 잘 안 쳐다보거든요. 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막상 내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이때 되면은 좀 잘못된 거를 그때 발견하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옛날 게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아니고 예전에 가입할 때는 그 상품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없었고 실제로 뭐 뇌출혈이나 뭐 급성밖에 판매를 안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이미 뭐 질병이 발병하거나 이러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발병률이 높은 60세 전에 반드시 한번 내가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점검이 꼭 필요하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제 뭐 증권들 한 번씩 꺼내 보셔서 꼭 점검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물건 살 때 꼼꼼하게 따지던 분들도 막상 보험은 괜찮겠지 하고 한 보험사의 보험만 가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뇌동맥류 파열을 보장을 받으려면 어떤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뇌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폐경기 이후로는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뇌혈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동맥류는 이제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얘기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는 이제 뇌혈관 진단비로 받을 수가 있고, 근데 파열이 됐기 때문에 이제 뇌출혈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파열로 인한 주요 원인이 뇌동맥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 진단비로밖에 못 받고요. 만약에 뇌동맥류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수술비에는 뭐 질병 수술비, 질병 중수술비, 그리고 엔대 질병 수술비, 여러 가지 수술비가 있잖아요. 당연히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종수술비에서는 이제 뇌동맥류로 인해서 3종, 즉 클릭 결찰술을 했을 때는 코일 색전술을 했을 때는 3종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클릭 결찰술을 했을 때는 5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열 비관열 따지지 않고 엔대 질병 수술비는 이제 뇌혈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뇌동맥류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엄청 심한 두통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가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특히나 이 60대 여성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아이가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물건을 실수로 던져서 TV가 고장이 났는데 요즘 TV 정말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혹시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왜냐하면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증권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증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또는 뭐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랑 담보가 있으면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보험들은 다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부터 해갖고 부모님 보험, 아니면 뭐 운전자 보험 다 가입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넣을 수 있는 특약이 바로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인데, 얘는 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면요. 어떤 거를 보상해 주냐면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보상을 받는 게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떨 때 보상되고 어떨 때 보상 안 되고 이걸 좀 설명드리려면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보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항목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빼고는 다 보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고의나 폭행으로 당한 거, 뭐 당연히 배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정신질환, 이것도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업무적인 거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면은 내가 음식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서빙을 할 때 이래서 국물을 쏟아가지고 손님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면 이거 내가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이제 식당에 가족들과 이제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종업원을 내가 쳐서 그 뜨거운 물이 흘러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혔다라면은 요거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당연한 것 같네요. 같이 살고 있는 친족.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 물건을 뭐 파손했다라면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이 얘기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친척들도 보상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차량을 소유, 관리, 사용하는 동안의 손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운전할 때 뭐 차량으로 한다라는 건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되는데, 반대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주차장에서 이제 이중 주차한 차를 내가 이제 밀다가 그리고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히면 요거는 이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주택에 대한 손해. 이 얘기는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을 해갖고 밑에 집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배상이 되는데 내 주택,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이렇게 고치거나 수리하는 데는 안 된다는 거. 그래갖고 요거만 빼고는 웬만하면 다 배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피보험자의 범위가 조금씩 틀린데, 특히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만약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일상생활 배상표에 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가족 일상생활, 엄마 아빠가 가입되고 있더라도 자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